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10회차 승무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9시 50분이 마감이고요. 2월판이긴 하지만 한 번 더 2월을 기대하면서 10회차는 소액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촉박하니까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10회차 승무패는 마감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긴 설명보다 짧은 팩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 매치업은 루도고레와 세르베트의 2차전입니다. 1차전의 결과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1차전에서 제네바에서 열렸죠. 제네바에서 25번에 가까운 슛들을 허공에 낭비한 세르베트나 아무리 원정이라 했다고 해도 탄성을 자아낼 빅찬스 한 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극단적인 전술을 펼쳤던 루도고레나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축구를 보여준 1차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상 경기라서 스리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스리마킹으로 점 찍었던 경기가 공교롭게도 1번 매치업으로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1번 경기는 모든 구간을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레알 베티스의 2차전입니다. 1차전의 결과는 디나모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회차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이니만큼 안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많은 매치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나모의 그 하이 퀄리티 홈 성적은 경기력에서라기보다 멘탈과 조직력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잘 건드려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승리만은 가져가려 할 베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그리니 감독은 특유의 그 중앙을 비우는 트릭으로 상대를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좌우측 라인을 통해서 완전히 측면 라인을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쥐어나가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어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페그리니만의 전술은 무엇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베티스가 선점할 공산이 커지는 옵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레알 베티스의 그 지난 1차전이죠. 베니토 비아마린에서의 복수 열전이 아마 2차전은 베티스의 복수 열전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3번 매치업은 보데글림과 아약스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은 2대 2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스미라 스타디온에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보데글림이고요. 그냥 팀 자체를 노르웨이 국대로 불러도 자국민들의 불만이 없을 만큼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과 파이널 서드에서 집중력만큼은 어수선한 아약스를 아래로 보아도 충분히 아래로 보아도 될 듯한 보데글림이기도 합니다. 홈팀의 승리 구간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아약스의 극단적인 그 빌드업 속에서 원정팀의 기대골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약스도 골을 넣을 것 같고 보데글림은 이 보데글림 같은 조직력의 팀이 홈에서 골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득점이 모두 터진다는 전제하에 1대 1이나 2대 2의 무승부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과 무에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선택지는 현재는 무고요. 승무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승단통 아니면 무단통으로 할지 아직은 정확히 정하지를 않은 3번 경기입니다. 4번 매치업은 툴루즈와 벤피카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의 결과는 1대 2로 끝을 맺었습니다. 1차전의 결과가 벤피카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10회차의 개인적인 단통 노림수로 이미 예정을 해놓은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스포르팅 포르투 브라가 이 막강한 팀들과의 경쟁 속에서 22경기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만 내주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벤피카의 고정 작업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툴루즈가 전세를 얻고 역전을 하고 싶다면 디마리아, 네리스, 라파실바 이 감당할 수 없는 벤피카 3인방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다음 스테이지가 무난해지는 벤피카라는 부분이 구간 선택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에서도 그렇고 아이트호벤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벤피카에서도 똑같은 그 루틴을 이어가고 있는 닥치고 승리, 상남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슈미트 감독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벤피카의 단통 승리로 구간을 정해보겠습니다. 5번 매치업은 스타트렌과 AC밀란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은 AC밀란의 3대0 완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란의 피올리 감독이 3일 뒤에 치를 한 계단 밑에 아틀란타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AC밀란이 3점 차를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공격 조합이 아니라 삼선의 조직력이겠죠. 지루와 플리시치, 레앙에게는 적절한 강제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타트렌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시청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내용이나 경기 결과나 속 재미있는 경기는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AC밀란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6번 매치업은 프라이부르크와 랑스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주말 경기를 보면 이제는 안정적인 패스워크도 보이고 정상적인 전력의 궤도에 진입한 느낌입니다. 3대3으로 3연패를 끊어낸 것보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득점을 올리면서 특유의 득점력의 회복세를 넘어선 부분이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먹히고 따라가고 또 먹히고 따라가고 뭔가 경기를 끌려가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프라이부르크의 남은 숙제로 보여집니다. 경기력만큼은 상승세의 프라이부르크는 랑스와의 원정 1차전에서도 유효 슈팅 하나 내주지 않고 경기를 지배했던 그 분위기를 홈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랑스는 1차전의 맨오브 더 매치였던 중앙 3선의 오스트리아 국대죠. 케빈 단소가 나설 수가 없죠. 자, 프라이부르크는 스트라이커 그리포가 직전 2경기에 부진해서 탈출하는, 비록 PK지만 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팀으로서는 아주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주력에는 홈 승리 구간을 공략해볼 예정이지만 뜬금 랑스의 승리 구간도 노려범직한 6번 경기로 사료가 됩니다. 7번 매치업은 슬로반과 슈투른그라츠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의 결과는 그라츠가 4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차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팀이 바뀌지는 않을 경기로 사료가 됩니다. 슈투른그라츠는 리그에서 선두 잘제브르크와 2점 차까지 좁혀진 마당에서 리그 챔피언 경쟁에 몰입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로반은 전반까지는 아무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강한 압박으로 일단 첫 골을 넣기 위해서 초반부터, 아니 시작하면서부터 빌드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슈퍼리그 1위의 위용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단통 승리 구간에 조심스럽게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8번 매치업은 프랑크푸르트와 위니옹의 2차전이고요. 1차전은 2대2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다가 동점을 이끌어낸 위니옹이지만 독일 원정길마저 꽃길은 아닐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닐슨의 고공 플레이하고요. 그리고 아무우라와 푸에르타스의 오묘한 위력은 프랑크푸르트 3선을 긴장시키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는 위니옹이기는 합니다. 홈팀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정리하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2m가 넘는 오스트리아 국대 스트라이커죠. 갈라이지치의 10대인대 부상 소식이 어저께 19일인가 아마 들려왔을 겁니다. 이 부분이 내내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갈라이지치가 없는 프랑크푸르트 무승부 구간까지 살포시 얹어서 가보겠습니다. 9번 매치업은요. 페렌츠바로시와 올림피아코스의 2차전입니다. 1차전의 결과는 올림피아코스가 1대0으로 신성을 거두었고 스탄코비치 감독과 맨딜리바르 감독의 2차전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는 틀리더라도 개인적으로 루틴을 지켜서 가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맨딜리바르 감독의 원정 전술은 알라베스와 세비야 때와 똑같겠죠. 아니 똑같아야 합니다. 저도 짐작이 가는데 스탄코비치 감독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꽝 되면 11회차 노리면 되니까 부담 없이 단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페렌츠바로시의 단통 승리로 구간을 정해봅니다. 10번 매치업은 레기아가 몰데를 홈으로 초대하는 2차전입니다. 1차전의 결과는 몰데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정에서 1점 차로
석패를 했으니까 홈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지지 않고 승리나 무승부를 챙긴다는 그런 논리에서 이 경기를 좀 제껴보겠습니다. 승무패 14경기를 배팅하다 보면 이유 없이 전략적으로 잡아야 하는 구간이 한두 경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지.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 거야 하는 그런 경기라 하더라도 원정팀의 그래프가 상당히 짧다 보면 의도적으로 이유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승무패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은 아니지만 몰데가 원정에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레기아의 승무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프로토가 아니라 승무패 게임이기 때문에 몰데의 아주 짧은 그래프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0회차에서는 10번 매치업을 생각과 반대로 몰데의 승리 구간으로 가져가는 경기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렸던 승무패 10회차의 이런저런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 11회차 승무패 라리가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